어머니, 네. 연인분들이나 부부관계이신 분들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싸워서 헤어졌을 때 네. 이것 한 방이면 다시 돌아온다 이런 게 있을까요? 수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네. 치고받고 네. 그럼 떨어지게 해야죠. 그래도 좀 돌아오게끔 하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 게 있을까요? 싫어진 건 아닌데 치고받고만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연애 기간, 결혼하기 전에 연애 기간에 서로 맞지 않는 남녀는 무조건 헤어져야 된다고 봐요. 물론 맞춰가는 시기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치고받고 정도의 싸움까지 진행이 되는 관계다.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데이트 폭력, 요즘 가장 무서운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대 맞았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막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했는데 막 이 남자가 싹싹 빈단 말이에요. 난 널 사랑해, 그것은 실수였어. 그럼 조금 또 그래 내가 뭐라 하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넘어가. 그럼 한 대가 두 대 되고 세 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발로 밟히는 거지. 그래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같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거 나중에 더 큰일 나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못 고쳐요. 짐승도 아니고 뭘 어떻게 그것을 몸으로 그렇게 치고받고 하냐고. 그런 건 고쳐지지 않아요. 애인이면 당장 헤어져라. 부부도 마찬가지지. 참다가 남자가 손을 한번 올렸어.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두 번, 세 번은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그것은 치고받고 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의 성향, 습성이지. 그러면은 치고받고 싸우진 않아도 응. 자주 다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서 다투거나 네네. 서로 감정이 상해서 대화를 일정 안 한다거나. 그렇죠. 네, 그러잖아. 연애는 무조건 헤어져라요. 맞지 않으면. 물론 어떻게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맞을 수 있어요. 환경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하지. 그렇지만 그것을 양보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하고 이해 못한다면 그것은 헤어져야 된다고 봐요.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 싸우는 관계라며. 근데 부부는 둘의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가족 간의 문제, 자식 간의 문제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이혼해야지. 이제는 참고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치고받고 싸우는 뭐 어떤 관계를 붙여놓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애틋하게 사랑했는데 어떤 오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누구의 반대로 이렇게 헤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난 그런 사람들은 붙여놓고 싶어요. 어떻게 붙일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뭐 기도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뭐 동자한테도 빌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도와달라고 할 거고 그들이 어떻게든 만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알아요? 동자가 어디를 끌고 갔는데 우연히 만나는 골목 뒤에서 그들이 나타날지 그런 것들은 나는 해주고 싶어. 시간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일단 내가 먼저 해볼까? 내가 그리운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요? 헤어진 남자와 네. 헤어진 여자를 네. 붙잡고 싶습니다. 이거 좀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비방법이 좀 완전 있을까요? 많지. 완전 많고 사람마다 틀리고.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도들한테 이래. 남자친구 팬티 훔쳐와. 팬티요? 입었던 거 팬티. 여행을 가면은 팬티를 침대 밑에서 넣어놓고 집에 갈 때 몰래 해가지고 언니가 갖고 와. 이러면은 왜냐면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예방이라도 쓰고 또 합의를 붙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연합의 하고 싶고 이러면은 지금 남자친구랑 사이 좋을 때 여자친구 팬티, 남자친구 팬티 훔쳐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남자의 기운이 또 여자의 기운이 나한테 오려면 그리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예방법도 있지만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할머니가 뭔가를 보여주는 것도 있어. 그냥 단순히 인연합의가 아니고 네. 결혼을 위한 합의를 붙여야 되는 거야. 사귀는 사이로 인연합의를 했는데 제갓집께서는 결혼을 원해. 근데 이건 결혼도 안 가고 맨날 그 사귀고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관계에서 그러면은 이분은 답답하시지. 그쵸?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리고 일단 첫 번째로 구독, 좋아요. 황씨 부인당이라는 기도터가 있다? 거기가 1월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1월산에는 부인 신령님이 계시는 곳인데 여신령님이에요. 네. 근데 그 여신령님은 질투가 되게 많아. 질투요? 신이 질투가 되게 많아. 친한 사람들 무당들끼리 기도로 가면은 산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신령님이 아시고 나중에 그 산에서 기도를 하고 하산을 했을 때 둘이 절교를 하거나 뭐 하거나 그래. 내가 1월산 2번 가봤어. 근데 첫 번째로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내려오면서 전화를 통화한 게 우리 신아버지였어. 근데 나 신아버지한테 한번 쫓겨난 적이 있거든.
진짜로 갈라놨잖아. 다시 네. 붙였지만. 그리고 두 번째 친구랑 갔는데 걔랑 지금 절교했어. 근데 진짜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랑은 다시 만나기는 했지만 반대로 친한 사람이 가면 떨어뜨려 놓지만 어떡해. 무당이 가서 떨어진 사람을 기도를 해주면 붙지. 또 신기한 게 반대로 싸우고 가면 사이가 좋아져. 그 신이 질투를 해서 친한 애들은 해놓지만 사이 나쁜 애들은 같이 가면 또 사이 좋아지게 해주고 이러는 기도 빨이 좀 먹히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인연합의 같은 거 하신 분들 이렇게 보다가 황시보인당이 너무나도 가고 싶더라고 요즘에. 네. 그리고 황시보인당이 두 군데예요. 1월산 이제 뭐 이렇게 뭐 봄당 있고 이렇게 뭐 굿당처럼 돼 있는 데 있고 네네. 그래. 꿈에 황시보인 그 어떤 할머니가 2명이 나왔는데 할머니 누구야 이랬더니 이렇게 여기를 보래. 근데 여기에 황씨라고 써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아버지가 황씨 부인당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이랬거든. 네. 근데 첫 번째 갔을 땐 본당을 갔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굿당에 있는 데를 갔는데 나는 내 눈에는 선녀를 봤거든. 분명히. 아니 황씨 부인당에 왜 황씨는 없고 왜 선녀만 있지? 이랬어. 근데 요 최근에 기도터 어디 가지 찾아보다가 거기가 나왔는데 황씨 부인이 앉아있는데 나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선녀를 봤거든. 네. 너무 신기하잖아. 네. 그리고 옆을 돌아보면 그 벽에 내 꿈에 나왔던 할머니가 초상화로 모셔져 있어. 신기하지? 신기하네요. 네, 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유명하게 된 것도 좀 이름 조금 날렸었잖아요. 옛날에. 거기를 기도를 갔는데 기도를 합장을 했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 다녀가는 길에 유명하게 해줄게. 너 유명세 타게 해줄게 이러는 거야. 네. 근데 아버지가 너 기도 뭐 받았니? 이래.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창피하게. 그래서 아니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요.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요. 이랬어. 근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유튜브 못 찍게 했었거든. 네. 그냥 너가 점 잘 보고 너가 영검하면 알아서 찾아오는데 왜 이런 걸 방송을 왜 하냐. 하지 말아라. 맨날 이러셨거든. 근데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우연히 유튜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들한테 조금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진짜 그 분이 실령님 말대로.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드는 게 사이 안 좋은 사람들 가가지고 빌어줘야겠다. 네. 그러면은 정말 좋은 일이 많겠다. 이렇게 또 요즘에 드는 생각이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위아래 속옷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브라, 팬티에 하나는 남자 사주, 하나는 여자 사주. 그걸 적어가지고 이제 뭐 다른 물건에 돌돌돌돌 말아서 내가 갖고 있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자 팬티 입고 자라 그래.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어떤 비방을 해줬냐면 인형을 만들어서 그 남자 얼굴을 그려주고 돌아오라고 안고 자라고. 진짜 끼 안고 자는 것처럼 항상 품에 안고 자. 이랬거든. 그것도 예방이잖아. 네. 그러고 나서 무슨 꿈에 이 사람이 어떤지 와가지고 신령님이 또 보여주시고 그 신도분한테도. 아니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뭐 결혼을 하고 싶은데 발전이 없는 사이들도 그것도 인연 합의라고. 네, 그거는 이제 혼사혼을 열면서 부부 합의를 붙이는 거지. 부부하고. 근데 이게 인간의 부부 합의를 붙이냐 아니면 조상에서 합의를 붙이냐도 또 틀리지. 근데 조상에서 합의를 붙이는 건 쉽게 떨어질 수가 없어. 만약에 합의가 잘 들면. 나중에 이혼하고 싶어도 좀 머리가 아파. 그래서 그거는 좀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진짜 나랑 결혼을 해서 이쁘게 잘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부터 보고 그 다음에 진짜로 뭐 했을 때 뭐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저렇게 풀어야 되는지 이거는 사람마다 각각 개인이 다 틀려요. 그리고 또 신발을 만약에 여자야? 그럼 남자 신발을 집에다가 남자친구 사이즈에 맞게 해서 집에 갖다 놓는다거나 뭐 똑같은 거든 그 남자 발 사이즈로 해서 돌아오라고 우리 집에 돌아오라고. 그리고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된 남자였는데 네. 내가 그 사람이 입었던 바지가 있냐고 물어봤었어. 네. 이때. 근데 거기에 여우생식기 그리고 나비부적 가출자 기가부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예방을 해서 그 바지에 넣어놓고 주방에다 걸어놓으라 그랬다. 돌아왔어. 그것도 한 2주? 빨리 왔네요. 그리고 또 어떤 엄마한테는 그냥 부적만 써. 부적 쓰되 신당에다 베개키도 좀 해요. 쌀에다가 켜주니까 또 성부를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책에 나와 있는 비방보다는 그때그때 그냥 신령님한테 받아서 해요. 혹시 그 일반인들이 집에서 할 내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알려줬잖아. 뭐 신발이 됐던 속옷이나. 속옷 같은 거 일단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청실홍실로 우리가 뭔가 운을 받아줄 때 커플 속옷 사오라 그래서 청실홍실로 묶어서 이렇게 줘요. 근데 이제 뭐 남자친구가 헤어졌다 하더라도 아니면 사귀고 있다 하더라도 더 사이가 좋아지고 싶다면 내가 커플 속옷을 사서 잠자리를 한 후에 선물로 줘. 이거 입어 이러면서. 근데 당연히 운을 받아야 되는 거겠지만 그러면서도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인연 합의, 부부 합의, 사이 좋아지게 할 때는 커플 속옷을 꼭 항상 사. 그리고 만약에 헤어져야 되는 사람이라면 신발에다 사주를 짝짝이로 적어가지고 만약에 이 도로야 이쪽 편 틀리잖아. 여기다 하나 버리고 저기다 하나 버리고 묶거나 아니면은 하나는 서울에다 버렸어. 그럼 하나는 강원도에 버려. 그러면 완전 찢어진 거잖아.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하는 것도 있고. 사주를 똑같이 적어서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신발이 그 두 개 짝짝이잖아. 내 손톱처럼. 이렇게 해서 짝짝이로 버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고등어를 한 마리를 사서 머리까지 냅둔 다음에 내장만 발라서 반을 갈라요. 그래서 하나는 여자 사진, 하나는 남자 사진을 붙여요. 반반이잖아. 합쳐. 그래서 땅에다 묻어. 그러면 그건 합쳐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 비방이야. 근데 반 해서 랩에다 싸가지고 뭐 옷색 묶어서 사주 적고 해서 또 아까처럼 신발 묻으라고 한 것처럼 한다면 반대편에다가 갈라지게. 되게 많지요. 꿀팁입니다. 그럼요. 엄청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끝. 제가 인연법 연애하는 거, 이별하는 거 이제 주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별 후에 지켜야 될 이별 에티켓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사람은 시작은 얼떨결에하고 좋은 감정으로 했지만 서로 안 맞으면 또 이별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유정의 미라는 게 있어, 예의라는 게 있어, 에티켓. 그래서 이별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떤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지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걸을수록 발 뒤꿈치가 벗겨져서 당신을 아프게 하는 신발은 당신이 신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계속 신발 신고 가는데 뒤꿈치가 까져갖고 아파. 그럼 그거 계속 신어야 되겠어? 다른 신발 신어야지. 어느 작가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니까 이별했겠지.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가 안 맞아서 이별했던 거. 에티켓은 곧 예의예요. 배려고. 이별 후에 지켜야 될 거. 술 먹고 전화하지 않기. 술 먹으면 더 생각나. 아, 그때 잘할걸. 그리고 헤어지고 나니까 후회돼. 아, 너 같은 애 없더라. 술 먹고 어떡할 건데 끝났는데. 진상뿐이 더 돼? 그럼 진상뿐이 안 돼. 왜 한 번 지나간 감정은 돌아오지 않아. 전전전전 편에서 얘기했죠. 정말 사나이들 사이, 건달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다고. 전설처럼 하는 말. 꺾은 꽃은 책임져도 버린 꽃은 다시 줍지 않는다. 연애관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진상되지 말아야지. 그리고요, 울며 불며 바지가랑이 잡지 않기. 이미 끝났는데 이것도 진상이네요. 그죠? 그냥 쿨하게 그래야지. 왜 그렇게 하지? 미련이 많아서. 그럼 있을 때 잘하지. 구독, 좋아요, 알림 3종 세트 얼정한테 주세요. 감사합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돼갖고 냉큼 딴 사람 사귀지 않기. 그것도 에티켓이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 어제 헤어졌는데 오늘 소개팅 받아.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때를 기다렸니? 환승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던 게 환승이고, 이거는 이제 성급한 거지.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한 거지, 이별에 대해서. 그리고 연락은 주고받되 자주는 안 돼. 그래, 가끔 안부는 물어볼 수 있죠. 잘 지냈니? 왜? 습관이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딱 끊어. 괴롭지. 그리고 헤어진 사람에 대한 험담, 악담 절대 하지 않기.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너하고 나하고 사귀었던 거 다 알아. 근데 이미 끝난 마당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지. 어떤 얘기를 해서 들어갔을 때 너 같으면 기분 좋겠니? 그리고 나 같으면 기분 좋겠어? 쫓아가서 그냥 가만 안 두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지켜줘야 되고요. 시시콜콜 이별의 이유를 묻지 않기.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너 그때 나랑 사귀고 있을 때 여자친구 있었지. 너 그때 나하고 놀러 가자 그랬는데 왜 안 갔어? 너 딴 데 가서 있었지. 근데 그런 걸 왜 물어봐야 돼? 끝났는데. 이미 끝났는데 그때 뭘 했든 간에 그럼 그때 족치지 왜 나중에 족치고 앉아 있어. 그지? 이별 후에 더 예뻐지기. 아, 나 이거는 박수 치고 싶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긴장을 하고 연애를 할 때는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예쁜 모습 보여줘야지. 여자들이 왜 남자 만나려면 1시에 만나는데 아침 7시부터 일어나갖고 치장하는지 알아? 지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럼 남자도 그렇게 해야지. 이별했잖아. 이별했어도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더 예뻐지고 멋져져야지. 그래서 내가 먼저 멋진 여자, 멋진 남자가 되면은 멋진 사람이 오겠죠. 스스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려면 갖고 와야 돼요. 그것도 에티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오늘은 헤어진 후에 지켜야 될 이별 에티켓, 뭐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지만 제가 한번 얘기해 봤고요. 공감되면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별을 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참 슬프지요. 슬퍼요. 근데 보통 우리 연인 사이들이 보면 내 잘났다 니 잘났다예요. 근데 헤어지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많이 찾아오거든요. 다시 이 사람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다시 올 수 있을까요?를 많이 물어봐요. 나는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반대로 얘기해요. 이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셨어요? 라고 나는 반대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100이면 100명 다 자기는 아픔을 준 적이 없대. 자기는 헌신을 했다 그래요. 헌신했는데 안녕 하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았대. 그리고 자기가 너무 따다다다다 그러고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못 만나요. 왜 못 만나냐? 이것도 참 슬픈 일인데, 그러니까 여자가 돌아서서 가는 확률보다 남자가 돌아서서 가는 확률이 더 높아요. 남자들은요, 배신감이 크다고 생각을 하면 두 번 또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려요. 연락 다 차단해버리고. 근데 어떤 언니가 그랬어요. 그냥 일방통행이었대. 남자가 일방통행이었대요. 더 이상의 나는 인내력이 부족하니 여기서 그만 끝내자고 가버렸대요. 근데 자기가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항상 미안한 감정밖에 안 들더래요. 너무 쪼아대고 너무 압박하고 숨 쉴 틈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 그랬어요. 그냥 내 욕심에 할아버지 할머니 원력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하면 되는데 저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의 장단을 맞춰줄 수가 없어서 간 사람인데 자기가 아무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의존해가지고 매달린다고 한들 그 사람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이별에 대처하는 방법은 빨리 잊는 게 최고예요. 사람한테 상처받은 상처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상처를 묻어가는 게 최고인데 보통 우리 언니 아들 오빠 아들이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반복해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해버린다고. 그래서 연인들의 인연이 길지를 못해요. 조금 만나고 끝나는 거 인연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돌아서서 보면 다 자기 잘났어. 다 자기 잘났어. 이별하실 때 제일 우리 연인들끼리 제일 많이 싸움을 하잖아요. 서로 좀 양보하세요.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면 헤어질 일도 없어요. 잘났다고 서로가 잘났다고 내세우지 마시고 그냥 누구 하나 우리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미안해 한마디면 끝나요. 잘못해서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별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빨리 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손님 중에 헤어져서 왔어요. 네. 근데 인연줄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나요? 보이는 사람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 가니까 우리 이 남자랑 저랑 연이 안 끊었다고 하던데 다시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기는 했어요. 그런 비방을 쓰긴 써요.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누구 하나는 죽이고 성질을 죽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오시는 분들이 그거를 안 하려고 해요. 자기가 안 하고 정정당당하게 그쪽에서 연락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비방을 하나 마나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라 그래요. 본인이 먼저 고개를
자존심 상해요. 안 해야지. 안 만나야지. 근데 어디 가서 뭘 물어보고 했던 얘기는 그거는 다 잊어버리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인연줄이 있다고 한들 그건 무슨 소용이겠어요. 자기 반복될 거예요. 그쵸? 감사합니다. 초연행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옵니다. 뭐 무료점사 이럴 때도 문자도 많이 오는데 이제 이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대요. 근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이별한 사람 대처법. 자, 우리가 남녀 간에 있잖아. 홧김에 너랑 헤어져. 다시는 안 볼 거야. 네. 이런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은 그분을 너무 사랑한다?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그 홧김에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너무 잘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얘한테 너무 잘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 그래. 그러면 그 순간을 보는 게 아니야, 그분들은 서로 간에. 만남을 가지면서 계속 안 좋았던 게 쌓인 거야.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야. 왜 여태 내가 잘했단 말이야, 너한테. 근데 우리가 흔한 말로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게 실수고 욕먹고 막 한다 그러잖아. 그런 케이스야. 그러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이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너랑 성격이 안 맞아. 우리는 좀 헤어져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냥 홧김에 말하는 사람과 그게 틀리잖아. 그치? 왜? 내가 만남을 가지면서 그동안에 안 좋았던 거를 차곡차곡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그거는. 그리고 또한 홧김에 말하는 것은 내일부터 너 전화하지 마,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그거는 그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서 헤어져, 일단은. 왜 내가 인연법에서 항상 얘기하잖아. 그치? 인연 합의 막 이런 거 얘기하지. 사람이 이별을 할 때 그 대처, 후폭풍이라고 그럴까? 아무튼 이별 후에, 후폭풍, 후타, 막, 야, 별거 다 나온다. 이 만남도, 쟤도 이 골든 타이밍이 있다? 그 사람의 성향을 이제는 알아야 돼. 일주일이 걸리는 건지 2주가 되는 건지 골든 타이밍이 있어. 그 안에 다시 교류가 되면 다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우리가 쉽게 그냥 2년 합의 이렇게 얘기하잖아. 2년 합의라는 게 무조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재회하는 것도 다 골든 타이밍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성향을 알아가지고 이 사람은 일주일이다, 이 사람은 2주다, 이게 나와. 그래서 재회를 시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완전한 또 이별을 했어, 이제. 근데 이제 그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괴로워. 변화를 줘야 돼. 참. 우리가 그 흔한 말로 실현당하면 머리를 싹둑 자르고 막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지. 그거 정말 잘하는 거야. 나에게 변화를 주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내가 여태 저 7년 만났는데 헤어졌어요. 5년 만났는데 헤어졌어요. 뭐 2년 만났는데 헤어졌어요.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 간에 실증을 빨리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자는 자꾸 가꿔야 되고 한다고 하잖아. 그러듯이 내 변화를 정말 확실하게 둬야 돼. 그 사람을 다시 재회하고 싶으면 더욱더 내가 눈에 띄는 변화를 줘야 돼, 정말로. 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재회를 시키는 거야. 목숨 끊는 것도 되게 힘들다고 그러잖아. 사람 인연도 마찬가지야. 한번 끊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붙기도 힘들지만 끊기도 굉장히 힘든 게 인연법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이별을 하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서로 간에 남자든 여자든 이 나의 변화를 확실하게 완전히 바꿔야 돼. 그래야지 그거를 조금, 왜 또 그러다 보면 헤어져서 괴로워하고 하는 사람들은 인연으로 힘들면 인연법이 또 따라야 된다고 그러잖아. 이런 거는 사람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도 있거든. 정말 그리운 사람한테는 변화를 줘서 내가 이제 안부 전화를 하는 거야. 얼마나 돼야 되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거를 봐야지 알지. 이 사람은 완전히 끊어진 인연이야. 그 완전 끊어진 인연도 있어. 근데 모든 인간은 내가 왼수가 아닌 이상, 내가 같이 만났던 여자는 생각이 날 수가 있고, 내가 만났던 남자는 생각이 날 수 있단 말이다. 맞잖아. 그거는 모든 인간이 맞아. 내가 만나면서 안 좋았으면 왜 만나겠어? 그 시간까지 왜 가겠어?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그렇잖아. 좋은 기억도 그 일주일 안에, 뭐, 한 달 안에, 1년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인연 끊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 성향을 알고, 내가 변화를 준 다음에, 하는 거야. 전화를 주고 연락을 하면은 이맘때 해라 이렇게 나오지. 난 정말 그거 잘해. 그래서 재회도 하는 거고 인연법도 연결시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끝내라 할 때도 있어.
끊어진 인연이요. 끊어진 인연이 아니라 너무 그리워도 이 남자는 너한테 아니다 할 때도 있어. 그래서 그냥 마음을 접고 네가 새로운 변화를 줘서 다른 인연법을 찾아라 할 때도 많이 있어.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뭐 인연법 잘한다 하는 것은 모르겠어. 나는 다들 뭐 자기만의 각자 다 노하우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나는 조금 잘하는 것 같아. 대처법은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